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29절이 되겠습니다. 또 신명기 4장 7절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장 29절 네가 자기 사업에 근면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연초이기도 하면서 자녀들을 잘 지도해야 될 이런 연말 연시가 되겠습니다. 연초 분위기에 맞게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그런 차원에서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아멘. 신명기 6장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토라를 가르치면서 늘상 그 자녀 교육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은 어떻게 어떤 일에 능숙한 사람은 그 천한 사람의 그런 신분이 되지 않고 아주 귀한 사람이 되고 왕 앞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된다.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일에 노력하면 그만큼 보상이 올 것이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실히 했던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06년부터 태어났던 사람이고 179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미국의 독립운동가이고 과학자, 언론인, 외교관, 사업가 이런 거의 대통령 빼고는 안 해본 게 없는 언론인이기도 하고 이런 이거 공부 학력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분이 자립 고학을 해서 스스로 공부해서 아주 훌륭하게 됐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분은 그 성경을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잘 교육시켜서 그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의 유명한 그리고 지금 미국 집회에서도 이 프랭클린이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학교에서 배운 거 없지만은 성경을 항상 끼고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 사람의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자녀들에게 읽기를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에게 읽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평생
생활하는데 많은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에 드론 때문에 무인기가 와가지고 용산까지 대통령실까지 다 촬영하고 갔다, 이런 이야기가 국회에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드론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입하고 해치고 다니고, 7년 전부터 해치고 다녀도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그 드론이 어떤 겁니까? 거기에다가 그 아주 폭탄을 실어가지고 자폭 테러를 하면은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도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비를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전투기 같은 것도 초음속 전투기를 국산화시키는 그런 K9 자주포가 해외에 잘 팔리고, 또 이런 전투기가 팔리고, 이런 전 세계 그 6대 강국이 되어 있는 이런 대한민국인데 영공이 뚫렸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것은 이미 예고된 그런 것이다.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러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수능 1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의과대학에 진학합니다. 약학대학에 진학합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우리나라가 이런 자주국방 이런 거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의사가 돼서 하루 종일 앉아서 환자 보고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정말 수능 1등급의 이런 인재들이 가야 될 곳이 그곳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과학자가 되든지 어떤 국가의 기관 산업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지 되는데, 그리고 또 인문계에서도 그렇고 자연계에서도 그렇고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또 노량진에 가가지고 국가 공무원이 되려고 이렇게 머리 싸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드론에서 북한의 드론 싸움, 무인기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밑에서 과학자들은 엄청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과학자들이 굉장히 우수한데 드론 개발이라든지 또 핵 개발, ICBM이라든지 유도탄, 이런 탄도미사일 개발, 이런 것에는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 민족 자체가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해가지고 제3국 이란이나 또 이런 파키스탄이나 뭐 이런 데 수출하고 있고, 이런 것이 결국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디로 가느냐, 국민이 정말 가야 될 때를 가지 않고 그냥 편한 길로만 가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 저는 이런 진단을 한번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를 맞아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러시아의 전투기를 무력화시키고 격추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혁혁한 공을 전과를 거두는 이면에는 이
튀르키예에서 드론을 수입을 해서 그렇게 공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튀르키예의 그 바이락타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젊은이가 튀르키예에서 뭐 전자공학을 전공해가지고 미국 MIT를 졸업한 이런 사람인데 10년 동안 MIT 졸업하고 터키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서 이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드론 같은 거, 무인기 아주 값싼 거를 개발했던 겁니다. 아주 장난감 같은 건데 거기에다가 시장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거를 구입해 가지고 그 장착을 해서 무기를 만들었는데 튀르키예의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이 중요한 군수물자를 수입을 못하게 하고 금수 조치를 취하니까 바로 이 바이락타르 젊은이가 개발한 이런 드론을 채용해 가지고 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이 전투에서 그것을 투입해 가지고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튀르키예 이 에르도안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대통령 그 딸과 이 사람이 결혼을 할 정도로 에르도안 대통령 굉장히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앞으로 제트 전투기까지 무인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이 사람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좌우하는 이런 엄청난 두뇌가 있다는 것, 이것이 참 튀르키예의 자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인재들이 좀 편안한 쪽으로 가서 국가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뒷전이다 이러면은 이것은 정말 국가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 해가지고 OECD의 최고 꼴찌 수준의 0.73을 낳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자원이 없는 그야말로 그 사람 가지고 사람 장사하는 이런 나라가 사람마저도 만들어내지 않고 사람마저도 없는 이런 나라가 돼가지고서는 앞길이 막막하다. 망한다고 세계의 유수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육에서 이런 잠언 22장 29절에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결국은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국의 최근에 총리가 된 리시 수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계고 인도계로 영국에 이민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뭐 나이가 42세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옥스포드 대학 가려면 일단 그 고등학교를 잘 나와야 되는데 그 고등학교를 밟아서 윈체스터 대학에 들어가서 옥스포드 링컨 칼리지를 졸업하고 철학과 정치 경제학을 공부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도 출신의 그 같은 동급생을 배우자로 맞았습니다. 이 사람이 다름 아닌 그 인도의 갑부 무르티라고 하는 가문, 나라야마 무르티라고 하는 가문의 딸이 되겠습니다. 창업 40년 만에 세계적인 IT 기업이 된 사람인데 재산이 뭐 6조 4천억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업가의 딸과 결혼한 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차근차근히 스탠포드 경영대학 나오고 여러 가지 금융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재무장관을 잠시 하고 바로 총리에 올라온 이 사람이 뭐 영국 엘리자베스 왕의 왕 앞에 설 뿐 아니라 총리가 된 거죠. 자기 일에 열심히 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연시고 또 연초에 뭐 대학을 지금 그 지방 대학은 대체로 미달을 하는 과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도 과를 잘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기술 교육 또 IT 뭐 이런 쪽으로 가서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가야 될 것이다. AI, 드론이라든지 메타버스, 반도체 로봇, 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인재들이 몰려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체로 자기를 투신해서 그 기업체에서 이사 상무, 사장으로 CEO로 커나갈 수도 있고 중간에 나와서 또 자기 사업을 꾸려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대학 선택도 그렇습니다만은 무엇으로 우리 국가에 봉사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인류를 무엇을 전국에서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는 큰 꿈을 꾸어야 무조건 잘 되는 것으로 보는데 큰 꿈을 꾸었을 때는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할 확률도 높습니다. 작은 꿈을 꾸어서 그것을 단계로 성공시켜 나가는 그런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성공 DNA를 계속 자기 몸속에 축적하는 것이 좋다.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 전공을 살펴서 가야 되겠다. 통상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패션이라든지 음악, 미술 이런 것은 취미로 만족하고 너무 그쪽으로 많이 몰리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아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 전공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면 특수교육도 그렇고 이런 중요한 과에 나온 분들이
본인 스스로 그 전공에 대해서 별로 자부심을 못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미술 공부를 한다든지 해외 유학을 다시 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우리나라에 지금 유아 교육을 제대로 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잘 경영하거나 그런 것에 돌보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을 천시하는, 자기 스스로 좀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더 그쪽을 살려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학을 선택을 할 때는 첫째로는 먹고 살기 위한 전문 교육이 기술 교육 이런 쪽으로 일단 가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평생을 자기가 투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공과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자연계로 가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것을 잘 가르쳐주는 대학이 최근에 보니까 폴리텍 대학도 있고 서울과기대도 있고 카이스트, 포스텍, 뭐 경기과기대 이런 전문성을 띈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가서 자기를 키우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전공과 관련된 그런 전문 교육이 있는가 하면은 평생 넘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자기가 서 있으려면은 인문 교육도 틈틈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문 교육을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집안 가정교육에서 그런 것을 밥상머리 앞에서 항상 아버지나 어머니가 들려주는 이런 인문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에 가서 선택 과목으로 그런 인문교육, 예를 들면 정치, 역사, 철학이라든지 그런 또 성경 공부, 신학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인문교육으로서 철저히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날은 뭐 유튜브 매체에서 그런 것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인문교육이 정말 필요한 정치, 역사 이런 것은 예를 들면은 뭐 김진홍 목사가 설교하는 그런 데서를 잘 보면은 잘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만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 말고 여러 가지 인문교육에 해박한 그러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철학도 보면은 그런 철학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세우는 데는 김용호 교수의 철학 강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 정치적인 그런 시각은 뭐 닮아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그런 견해 차이로 우리나라는 지금 서로 국민들 사이에 좌파 우파로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는데, 기독교인이라면은 당연히 기독교적인 가치관, 정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역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르쳐 주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 메시지도 전달해 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역사의식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그 좌파들의 역사 교육이 지금 굉장히 그 유튜브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것은 참 굉장한 젊은 사람들을 오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정교조들이 뭐 이런 쪽으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정치,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이 정교조들에 의한 그 색칠을 많이 해준 것에 대해서 좀 벗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쪽으로 뛰어난 목사님들의 그러한 설교 그런 것을 통해서 바른 안목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은 대체로 대안학교 이런 쪽으로 간다면 더욱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좌파 위주의 이런 교육 이런 것 정교조가 망쳐놨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돈 많은 사람들은 부유층일수록 이 개인 가정교사를 뛰어난 가정교사, 박사급 이상의 뛰어난 가정교사를 두어서 길러내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교회가 운영하는 대안학교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고, 이도저도 안 된다. 공교육에서 학생들 망치기 싫다 그러면 홈스쿨링으로 해서 부모가 직접 자녀를 기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국의 러시아 같은 철학자는 수학자는 개인 가정교사를 통해서 훌륭하게 성장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공교육 중에서도 잘 나가는 그런 그 고등학교를 하나 집어보라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미션 스쿨 이런 데서는 좋은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교회 자녀 교육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유대인 자녀 교육의 기본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유대인의 그 토라라든지 탈무드 이런 것이 그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그런 그 훌륭한 랍비가 이 교육을 토론식 하브루타라고 하는 이 토론식 교육을 이끌어냈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 의식을 고양시켜주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생존을 하고 있는 이런 그 뿌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그 보잘것없는 그 땅덩어리도 좁고 또 인구는 많은데 부존 자원도 부족한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두뇌 하나로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어떤 그 편한 쪽으로 의사나 약사가 돼가지고 편하게 돈 벌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도전적이신 각계각층으로 나가서 도전하는 전 세계를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 그것이 우리나라의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개신교의 교회가 하나의 그러한 교육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에서도 그러한 장이 돼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2030년도
이후에 2030년도에는 뭐 통일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1세기를 이끌어 나가는 변화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세계의 석학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민족은,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그러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더 꿈을 가지고 이런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이런 변화의 주역이 되는 이러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 22장, 신명기 6장 7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를 항상 들어왔으나 나왔으나 앉았으나 일어섰으나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이 1월달 정월달을 맞이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을 몰아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